매주 수요일 이 코너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주식 남녀 시간입니다. 저와 전문가 두 분, 저희 셋이서 이 종목을 하나씩 가져와서 5% 수익 날 때 별 하나, 10%대 별 두 개 이런 식으로 별을 획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들 그냥 지켜보시면서 관심이 간다 하셨던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 좀 참고해보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수익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누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모셨고요. KB증권 대치지점 정희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저는 사실 계속해서 카톡으로 서로의 종목들을 결정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간 추천주들의 별 획득 개수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윤 대표님 메디톡스로 2개 가지고 있는 상황, OCI로 하나, 아니네. OCI로 2개이네요. 11% 수익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로 제가 별 하나 획득했고 롯데정보통신으로 별 3개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저희들의 종목들이 아직까지 별이 나온 종목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 대표님, 지금 제가 생각보다 막 윤 대표님 잘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하는 것보다 앵커님이 어떻게 종목 선정을 촉으로 잘 찢는지 얘기해 주신 게 더 시청자님들에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엄청 훅 들어온 질문에 이런 기분들이셨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는 게. 네, 저는 그냥 딴 거 없어요. 계속 봐요. 계속 보다가 뭔가 일상에서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일상에서 어떤 걸 캐치했을 때 뭐 좋더라 했을 때 그 기업을 한번 살펴보다가 그러다가 괜찮으면 더 볼까 뭐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윤 대표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면 윤 대표님께 공을 넘겨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자, 오늘의 픽은 저는 CJ, CGV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도 되게 많은데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종목 좀 생뚱맞긴 합니다. 미세먼지 하면 공기청정기 종목이 많이 가는데 지금 대표적인 공기청정기 주인 위닉스 같은 경우는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나라고 해서 차선책으로 저는 오늘의 픽을 CJ, CGV 꼽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성수기 진입했죠. 2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1,600만, 한국 영화 최초 1위죠. 그러니까 2월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43% 이상 매출이 크로스하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안 좋다 보니까 실내 환경,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당사가 좀 수혜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오늘이죠. 오늘 캡틴 마블이 개봉을 하고 그리고 4월에는 어벤져스 4가 개봉을 하고 줄줄이 좀 더워지면 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로 또 이동하기 때문에 극장을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에 따라서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됐던 부분은 차트를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는데 그 문제적인 부분이 결국은 터키 쪽의 외환 손실이 3,500억 정도 발생이 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과거 14만 원대 대비해서 36,850원까지 쭉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안정적인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CJ, CGV 같은 경우 문제가 됐던 부분이 CGV 베트남이 한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투자할 때가 CGV 말고도 베트남 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네. 두 종목으로 수급이 나눠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됐죠. 베트남 홀딩스, CJ, 베트남이 상장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현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사가 지금 현재 46,6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이 가격에 사셔도 됩니다. 현재가 46,650원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짧게 5만 원, 손절가는 41,8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심플하네요. 지금 현재가 46,650원에 목표 주가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앞서 미세먼지 피해서 실내 들어간다 얘기하셨는데 극장의 미세먼지가 더 나쁘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분의 인상 참 좋다라고도 올라오고 있고요. 정희진 팀장님 어떠세요? CJ, CGV 지금 투자 타이밍 괜찮다고 보세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베트남 부분에 있어서가 차라리 악재 해소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투자분들께서 좀 싸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오.
아, 감사합니다. 네, 윤 대표님은 항상 저희 종목을 이렇게 막 찌르는데 저희는 이렇게 윤 대표님의 종목을 인정해드리고 그러네요. 네, 윤 대표님 일단 CJ CGV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 5만 원 짧게 잡고 가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함께 저희랑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진 팀장님의 픽 종목은 뭘까요? 제목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미세먼지 극복. 이거 맞죠? 정희진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극복을 노리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에너지 관련주, 미세먼지. 네,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CS 윈드. 네, 뭐 윈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풍력과 관련된 종목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다시 한번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줄을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태양열이나 육상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 풍력과 관련이 있는 종목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제장에 강력하게 오르고 오늘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힘을 받았을 때 한번 주시해보면 좋은 종목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 해상 풍력은 유럽 몇 개 국가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발전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영국과 그리고 대만에 유일하게 이 제조 타워가 있는 CS 윈드가 이렇게 지금 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30% 정도 계속해서 수주 증가가 보여지고요.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뭐 5억 달러 그리고 올해는 6억 달러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보다는 32,350원, 32,300원 이하로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35,500원, 손절가 28,700원 말씀드립니다. 35,500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3일간 뭐 분위기가 좋고 지난 거래일엔 6% 이상 급등하기도 했네요. 급등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CS인데. 예, 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 전에 또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또 주셔가지고 예, 또 어려운 질문을 생략을 하고 좀 쉬운 질문을 좀 해보도록 네. 예, 질문을 또 해야 되는 게 방송 원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뭐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영국 쪽에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영국이 이제 원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화 쪽에서 원전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영국이 원전을 포기하고 지금 이번 달 말에 브렉시트도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수주가 나중에 또 막 기술이 유럽 쪽에서 인정되네, 영국에서 인정 안 되네 이런 복잡한 관계가 놓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내하면서까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과연 쉬운 질문인가요? 그래요? 그러게요. 저도 어렵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원전을 장기적으로 포기할지 말지 그게 궁금해요. 그건 저도 모르고 영국도 모를 것 같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 그러게요. 그건 같고요. 너무 어떻게 할까요? 영국 시장 하나만을 봤다기보다는 그 아시아에서도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시장을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이 입찰을 직접적으로 좀 포인트 둬서 포커스를 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이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이 이런 해상 풍력 자체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럼 주가에는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스케일이 어마어마해. 메이 총리도 답 못하겠어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시간도 살짝 여유가 있어서 그 질문 드려볼까? 제가 그럼 윤 대표님께 어려운 질문 대신 드려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저희 뭐 CS윈드도 나왔고 미세먼지 얘기도 막 많이들 해주셨으니까 미세먼지 관련 종목을 하나 픽한다면 윤 대표님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저라면 네. 그 미세먼지 관련된 공기청정기 중 LG전자도 뛰어요 오늘 지금. 그렇죠. 하물며 시총이 그렇게 큰 LG전자도 뛰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안 오른 미세먼지와 관련된 먹는 것 있잖아요. 뭐 용각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차선이 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저희 시간대 미닉스나 웰크로니 이야기가 나와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단 말이에요. 저희 코너가 아닌 코너에서 그 종목들은 지금 시점도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유닉스 같은 경우 뭐 대표주인데 제가 생각에는 2만 원이 일단 맥점이에요. 근데 오늘 맥점. 뭐 네. 19,800원인가 얼마까지 가는 걸 보고 19,350원이네요.
가는 걸 보면 이거 5% 먹으러 들어갔다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섹터보다는 좀 생소한 섹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부 뭐 미세먼지 목 컨디션 개선해주는 약 파는 업체들도 제약사들 오늘 올라가고도 있고 그러니까요. 정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닉스 베이크로. 정 팀장님은 윤 대표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어제부터 또 차트상 근데 접근한 종목이긴 한데요. 뭐 네. 스토리를 풀자면 아가방 컴퍼니라는 네,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일단은 예뻐서 좀 보게 되었는데 네. 제 친구들이 이제 아기들이 다 이제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 것은 줄이고 그래도 아이들 건 계속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용품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가방 컴퍼니가 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봄까지는 좀 계속 오르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위험한 종목을 그동안 너무 말씀 많이 드려서 네, 좀 배제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올라간다면 혹은 뭐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난다면 정의진 팀장님과 AS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성에 의해서 뜨거운 모성을 공략하는 종목 이렇게 이름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달렸을까요? 열어보시죠. 오늘 제 종목은요. 소설을 좀 써볼까 합니다. 이 소설을 쓴다. 사실 이거 제가 굉장히 아껴놨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정말 19만 원대부터 열심히 보고 있었고 이번 주에 이거 해야지 하면서 지난주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하지만 공유는 해야 되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어제도 상승 특징주였고요.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하면서 2% 이상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정말 말 그대로 소설 같은 내용이에요. 지분 이야기인데요. 또 윤 대표님이 어떤 공격을 하실지 겁이 나긴 하는데 일단 신세계 그룹,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정유경에게, 이마트는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정용진에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건네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유경이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빠한테 신세계 인터를 지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받았을 때 지분을 제가 대충 두드려 보니까 세금을 한 800억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이미 이건 좀 납부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명희 씨 엄마한테 18%의 지분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한 5천억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럼 증여를 하게 되면 또 2,500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죠. 여기에다가 이런 세금들을 다 내기 위해서 신세계 인터 지분을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지분을 팔려고 보면 또 양도 차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또 한 800억 정도. 물론 이건 매일매일 주가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그렇게 해서 낼 세금이 한마디로 많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유경 씨는 신세계 인터의 지분 가치를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신세계그룹이 뭐 그냥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양아치처럼 주가 조작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신세계 인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부를 더 열심히 꾸리고 더 신경을 쓸 거고 오너가 그렇게 한다면 가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죠. 제가 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보고 괜찮겠네?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는 회계사분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두 얘기했죠.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뭐 현물 납부나 현금 납부냐 다른 뭐 연부 연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소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신세계 인터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유경 씨에겐 좋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계기로 해서 신세계 인터를 골랐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신세계 인터가 최근 왜 핫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죠. 비디비치. 중국의 1월 웨이보 지수, 웨이보가 산출하는 검색 지수인데요. 그
트렌드를 반영한데요. 12,000% 이상 이 비디비치 웨이보 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핫하다는 거고요. 샤오홍슈 입점 제안을 비디비치가 받았대요. 보통 이 샤오홍슈에 입점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역제안을 받았다? 비디비치 인기 있다는 거고요. 일명 찹쌀떡세안제라고 불리는 이 클렌징 폼이 지난해 230만 개 판매가 되면서 밀리언셀러 등극을 했고요. 중국 방송 미스뷰티에서 세계 클렌징 폼 4위에 올랐습니다. 샤넬 클렌징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다라며 한국판 샤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디비치의 인기 힘입어서일까요? 새로운 연작이라는 브랜드도 내놨죠. 연작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면서 웨이보 지수가 이렇게 한 번씩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연작 매출이 잡힐 거고 올해 연간 연작 매출 한 200억 될 걸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세계인터에서 화장품 사업부가 돋보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요. 사실 아쉬워요. 매수가 24만 원 집었지만 저는 20만 원대부터 꾸준하게 좀 이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진짜 갖고 나올 걸 이런 생각도 들고 목표가는 그런저런 지분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29만 원은 넘어가야 이 정유영 씨가 손해는 제대로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9만 원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손절가는 22만 원 잡아봤습니다. 신세계인터 오늘 때마침 증권가에서 의견을 또 냈더라고요. 어제는 NH에서 내더니 오늘은 하나금융에서 의견을 냈어요. 제가 이분보다 목표가 높아요. 이분은 목표주가 28만 5천 원, 조정시 매수하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29만 원으로 일단 잡았는데 조금 더 올라가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제 종목을 긴장된 가운데 두 손을 모아가며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네, 소설 너무 재밌었고요. 혹시 앵커님 연작 써보셨나요? 연작은 안 써봤고요. 네. 비디비치는 제가 쿠션이랑 클렌징 폼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이게 저도, 한국에서 덜 알려져서 그렇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백화점의 1층 브랜드들이 가격 프로모션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세트 상품을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격을 붕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비디비치는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백화점 화장품을 쓰는데 나는 할인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비디비치에 많이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합산을 하면 뭐 12만 원, 15만 원대인데 10만 원 정도의 뭐 결제를 할 수 있다든지. 네, 그래서 월마다 시즌마다 그런 상품들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상품의 가성비가 더 좋아서 근데 연작은 저도 아직 안 써봐서요. 네. 사실 작년에 처음 출시할 때 가봤는데 그때는 반응들이 좀 별로였고 아직까지는 그 판매 직원분들께서 교육이 좀 탄탄하게 되지 않았던 단계였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기를 좀 지나면서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써보고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연작도 꼭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적주다 하면서 신세계인터가 부각되더라고요. 정 팀장님 시간을 많이 써주셔서 윤 대표님의 질문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겠네요. 예, 질문을 해야죠. 예, 방송 특성이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나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죠. 신세계엔터 같은 경우는. 네. 근데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에 전자상거래법이 도입이 됐어요. 아시죠? 예, 따이공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가면 중국 쪽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매출의 30%가 아니라 순이익의 30%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면세점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보면 1월 1일부터 이제 따이공 하시는 분들의 순수익이 준다면 그렇죠. 덜 올 조금,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 비디비치나 이쪽에 신세계인터 비디비치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현지 매장이 하나도 없어요. 현지 매장이 하나도 없는데 거의 다 직구로 인해서 매출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따이공 매출이 준다 해도 정말 제품이 괜찮으면 직구가 많이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윤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분 남아서 안 되네요. 제가 지금 매수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어제 말하고 오늘 올라서 매수가가 지금 조금 애매해져서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네요. 윤 대표님 지금 얼마 매수가? 조금 조정시 매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죠? 한마디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마디요. 제가 생각엔 이거 쌍봉이거든요. 쌍봉인데 이렇게 뚫으려면 전때 대비해서 전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20초 남았습니다. 2배, 3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안 늘고 있는데 쌍봉을 뚫은 상황이에요. 이거 네. 눌림목 와요. 그러니까 눌림목 왔을 때 매수하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저희 같이 인사 나눌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